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등기 신청서 이제 30점짜리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목차 한번 가보죠, 목차. 맨 앞에 쪽에 목차요. 맨 앞쪽에 강론 이제 그런 부분 보면 옆에 제가 법무사 몇 회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시면 23회에서 멈춰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건 30회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소유권 파트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예, 소유권 파트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작년에 시험 나온 부분이 문제 15, 16번 보시면 유증 있죠. 예, 재작년 이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 이제 작년에 시험이 나온 거고, 이제 요 부분을 저희가 좀 공부를 좀 덜 해도 돼요. 그쵸?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상속 앞쪽에 이제 경정등기 11, 12, 13, 14 거기가 전부 다 소유권과 그 상속등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상속등기에서 우리 상속등기 이미 해놓고 난 다음에 경정등기 하는 케이스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경정등기 파트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고, 상속이 나올 때가 됐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진정명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나오고요. 공유물 분할이 24회에 나왔는데 조금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 신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시험 범위가 신탁 등기할 때가 아니라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신탁 등기 말소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가는 부분 있죠. 예, 거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객관식도 그렇지만 이제 2차에서 신탁 설정 등기 들어갈 때가 아니라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주로 이제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논술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외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말소 등기는 사실 잘 많이 안 나와요. 말소 등기는 이제 승낙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긴 한데, 말소 등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문제 30번에 보시면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라는 표현 나오죠. 권리전 등기예요. 권리전 등기 이거는. 그래서 권리전 등기 하면서 대지권 등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말소 등기와 관련된 등기 신청이 별로 없더라. 우리 판결하면서 말소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신청 말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판결할 때는 이제 승낙서 문제하고 승계집행문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제3장에 보시면 소유권 외라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전세권이 이제 최근에 나왔었고요. 주로 이제 근저당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1회, 21회, 11회. 그래서 근저당 부분이 이렇게 한 3회 정도 이제 출제가 됐고요. 제4장에 보시면 가등기가, 저 1차 할 때 가등기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지금 15회에서 멈춘 상태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많기 때문에 필히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밖의 등기에서는 이제 표시등기, 각종 표시등기, 등기명의 표시 변경, 그 다음에 토지 합필 분필, 건물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 6회가 뜬금없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제5장 그 부분을 정리한다면 기본적인 틀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틀만.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신청서 같은 경우는 마냥 푸는 거 아니에요. 마냥 푸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소유권을 확 잡아야 돼요. 소유권을 잡고 그 다음에 근저당을 잡고, 최근에 전세권이 나왔으니까 살짝 조금 내려놔야 되겠죠. 예,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거기 보시면 제3장에 문제 5번이죠. 5번. 문제 5번이 작년 이제 여러분 동차 시험에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만 좀 보시면 되겠고, 다 쓴다고 해서 제 경험상 저도 이런 거 뭐 다른 선생님 교재들 신청서 다 써봤거든요. 안 연습한 게 없어요. 예, 합격할 때 그 이제 첫 기득권 때는 이제 덜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덜 불안하고 공부하기가 저거 하니까 한 권 갖고 하지만, 이게 연차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뭐가 부족했지 하면서 타학원 그 교재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타학원 모의고사도 갖다 풀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걸 해도 기본기가 안 됐으면은 꽝이더라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 기본기를, 신청서는 기본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맞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일에 신청서만 뚝 띄어서 얘기를 한다면 신청서는 한 20점은 넘어야 돼요. 22점, 23점 정도. 24점 나오면 더 좋고 25점 이상 나오면 더 좋은데 아마 대부분 한 22, 23에서 멈출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하더라도 이 경계선을 넘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기본기를 잘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당사자 잘 잡고 각종 그 등기만의 특성이 있어요. 이전 등기는 뭘 표시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말소 등기는 뭐, 경정 등기는 뭐, 말소 회복 등기 같은 거는 거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경정 등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부 말소 및 경정 등기 파트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등기 신청서를 쓰는지 그런 걸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 제1편 총론으로 넘어갑니다. 등기 신청 방법으로 가죠. 자, 등기 신청 방법은 이제 방문 신청, 전자 신청이라는 걸 이제 목차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뒤로 넘어가서 제2장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로 가겠습니다. 자, 이 등기 신청에 관한 이제 첨부 정보라든가 신청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술에서 좀 배웠던 것들이 있죠. 논술에서 배웠던 것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재 7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서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양식지는 공동신청 사건이라는 거죠. 공동신청 사건. 그래서 이제 상속 같은 경우라든가 판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등기 의무자를 안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공동신청 사건인데 단독신청이라는 표현은 공동신청은 대면으로 의무자 권리자를 대면한다는 얘기고 단독신청이라는 것은 의무자 권리자를 신청서에 쓰지만 저희가 대면하는 사람이 한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공동신청, 단독신청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 공동과 단독은 뭐다? 신청서에 의무자 권리자를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률사무소나 등기소에 양쪽에서 오는 거냐 한쪽에서 오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단독신청, 공동신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자, 신청서 양식지 한번 봐주시고요. 맨 위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각종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할 때마다 다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부동산 표시란이 보이죠? 부동산 표시란에 보시면 부동산 옆에 가로하고 거래신고관리번호, 거래가액이라는 표현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소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경정등기, 말소회복 등기 같은 경우는 거래신고관리번호하고 거래가액이라는 양식지가 아니라 그 부분이 없는, 표시가 없는 양식지를 쓰는 겁니다. 밑에 거래신고관리번호하고 거래가액이 부동산 표시란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신청서 쓰다 보면 이게 표현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손으로 쓰는 거예요. 부동의 문자가 아니에요. 이게 거래신고관리번호하고 거래가액은 부동의 문자가 아니어서 손으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힌트는 뭐냐? 바로 위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 가로하고 표현이 돼 있죠. 그걸 보면서 밑에 표시란에다가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쓰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신고관리번호, 그래서 우리 1차에서 거래가액 등기는 언제 하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거래가액 등기는 언제예요?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받는다거나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증여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거래신고관리번호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할 때 거래가액 등기를 어느 경우에 했었더라, 거래가액 등기, 부동산 거래신고는 언제 했었더라 이런 걸 생각해 두시면 여기 부분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 논술에서 배웠던 거를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등기 목적 같은 경우도 요건 아주 심플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굉장히 심플한 거고, 가끔은 몇 번 무슨 등기 이런 것도 쓰셔야 되겠고, 만일에 공유 부동산을 단독 소유자가 가게 되면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잘 읽고 쓰셔야 됩니다. 이전할 지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각종 다른 등기 신청은 이전할 등기라는 표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만 그 부분을 씁니다. 등기무자, 등기권리자 봐주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가표준액하고 구미주택 채권 매입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 밑에 부동산 표시 1, 2, 3 있죠. 시가표준액이 있고 그 옆에 구미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 있어요. 자, 구미주택 채권 매입은 기준 금액이 옆에 보시면 시가표준액이 기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미주택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이 양식지를 보면 이해를 해요. 아, 채권 매입 금액은 기준 금액이 뭐냐? 바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이런 것들이 바로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필, 취득세하고 가로하고 등록면허세가 나오죠. 취득세는 언제 납부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1차 할 때. 소유권 인전 등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 상속을 하다가 협의 분할에 의해서 이번에 새롭게 상속인으로 끼어 들어가는 사람은 취득세 내시는 겁니다. 예,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합유자 추가 부분이 있었죠. 합유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추가되는 사람도 역시 소유권을 합유한 상태라면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각종 변경, 경정, 말소복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할 때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제 서술책에 아니 경정 등기인데 왜 취득세를 낼까 이런 표현들은 여기 안에 소유권이 일정 부분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등기 신청 수수료가 보이죠?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이제 부동산 개수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개수만큼. 그래서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등기 신청 수수료 1개 곱하기 15,000원에다가 곱하기 2 해갖고 해요. 그래서 일괄 신청을 할 때도 일괄 신청이라고 해서 신청서 한 장이니까 15,000원이다 이게 아니라 부동산 개수만큼 가시면 돼요. 등기부자의 등기필 정보가 보이죠? 그래서 설문에서 등기필 정보를 저 부동산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안 줘줬다. 그러면 등기필증으로 다 통일시켜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면 봐주시고 밑에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위 신청인 했는데 대리인이 보이죠? 법무사님들이 만일에 자격자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위 대리인 옆에다가 법무사 누구누구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할 빠뜨리지 마시고 써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보러 갈까요?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 가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91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 부동산 등기 신청서는 부동산 전부를 넘기는 거죠. 만일에 보시면 소유권하고 가로 열고 일부 가로 닫고 석성 긋고 도장 찍었죠. 이거는 내가 만일에 신청서에다가 실수로 이게 소유권 전부가 넘어가는 등기 신청인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신청서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내가 수험생이에요. 제가 수험생인데 수험생의 신청서 갑지가 벌써 저렇게 싹 적고 정정인 찍으면 좀 곤란해요. 저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청서 갑지는 깔끔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쫙쫙쫙 긁지 말고. 특히 글씨 크신 분들이 다 나와요. 이제 논술을 할 때는 저희가 서류가 답안지에 선을 넘지를 않으시는데 이런 것은 신청서가 양식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가 크신 분들은 다 튀어나가거든요. 옆으로.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글씨 크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작아갖고 이제 골치 아픈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크게 쓰세요. 그러면 특히 작년처럼 여러분 동차 시험 봤을 때 구분 건물 같이 부동산 표시를 쓸 때 이게 글씨가 크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내가 만일에 자꾸 연습을 했는데 여기 부동산 표실 안에 있는 부동산 표시를 자꾸 글씨가 커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막 옆으로 쓰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부동산 표실 안에 별지 기재와 같음 하시고 답안지에다가 부동산 표시를 쓰는 방법으로 란이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답안지를 이제 쭉 볼 건데 답안지를 채점을 하고는 임창민 법무사한테도 제가 말을 해놓을 거예요. 만일에 부동산 표시란에다가 부동산 표시를 오버했다거나 아니면 등기무자, 등기권리자란에 글씨가 너무 많이 커서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무자 측이 여러 명이라든가 권리자 측이 여러 명인데 만약에 글씨가 너무 크신 분들은 저기다 꾸역꾸역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답안지에다가 별지 기재와 같음하고 차라리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해두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나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5명이다. 지분도 쓰고 뭐도 쓰고 정말 많이 써야 되잖아요. 주소도 다 써야 돼요. 5명. 주소 1명만 쓰는 거 아닙니다. 다 쓰고 똑같아도 다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막 난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별지 기재와 같음하고 차라리 답안지에다가 별지 쓰고 거기다가 의무자가 많거나 권리자가 많으면 거기다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쓰면서 이제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까 채점자한테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까 만일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시험장 가서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한 번 잡힌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 습관이 잡히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약속을 좀 하죠. 그래서 삭선이 그어지는 게 보이고 밑에 보시면 등기권리자란에 보시면 여기 종중이 등기를 신청하는 케이스예요. 종중은 단체 명칭, 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에 대표자, 인적, 여기 보시면 대표자 자격명 써야 돼요. 대표자 김가병하고 번호, 주소 이렇게 쓰는 방법으로 갑니다. 저희가. 뒤로 넘어가 보시면 첨부서면을 보세요. 첨부서면도 워낙 서류가 많아서 글씨 크신 분들은 이게 첨부서면 쓰다가 칸이 다 넘어가요. 여기 이 서류 이름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글씨 크신 분은 다 오버합니다. 모자라요, 모자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왜 이렇게 난이 좁아 이런데 좁은 게 맞아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실무 가시게 되면 입폼 신청은 그렇지 않은데 그 등기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양식지는 전부 다 칸이 좁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다? 별지 기재와 같음해서 별지로 빼셔갖고 특히 서류 글씨 크신 분들은 좀 미리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인 도장 찍은 부분 있죠. 밑에 직인 찍은 부분.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중간중간에 보시면 서류 이름 옆에 저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을 갖다 꽂아놨어요. 가로하고. 저는 이제 저걸 습관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막판에 가게 되면 이거를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신청서 갑지 을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시험장 가시게 되면 제출 근거를 써야 되잖아요. 저희가 별도로 첨부서면 쓰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제출 근거를 쓸 때는 다시 문장을 읽고 다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로에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제출 근거 뺏겼을 때 거기다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누구 거다 누가 인감증명 제출해야 된다 누가 도장 찍어야 된다는 것을 옆에다가 쫙 씁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갑지을지에 드렸던 공이 조금 더 많이 가고 제출 근거는 쉽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의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작전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면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제출 근거 볼 필요도 없어요. 특히 제출 근거가 좀 특이한 것은 따로 표시해 갖고 그것만 그 홈페이지 가서 체크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103페이지요. 103페이지 보시면 등기 목적이 보일 거예요. 소유권이 섬체 소유권자가 전부 다 소유권을 넘기는데 등기 목적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공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지금 A 종중한테 넘긴 겁니다. 등기 목적이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막 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 봐요. 자, 거기 108페이지 가보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인 건 맞는데 위에 보시면 등기 목적이 소유권을 전체 넘긴 게 아니라 이 공유자가 각각 몇 분의 몇 조금씩 제3자에게 넘긴 케이스예요. 등기 목적 정말 어렵죠. 다 외워야 돼요. 다. 1차에서는 당연하게 저희가 지분 이전 등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지분 이전 등기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기 목적이 보이고 이전할 지분이 보이죠. 그래서 등기 목적을 외우는 게 관건이에요. 신청서는 등기 목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 체크하셔서 나중에 봐주셨으면 좋겠고
113페이지요. 113페이지는 규칙 46조 1항 6호 가보죠. (46조 1항 6호를) 가보시면 논술할 때 6호 정말 많이 봤어요. 등기권리자의 새롭게 등기기록에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등록번호 증명서면 다만 이 부분 때문에 저거 보는 거예요.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무자의 주소 증명서면 제공을 했죠. 옆에다가 규칙 122조 써주세요. 규칙 122조. 그 서류를 냈던 이유가 규칙 122조에 있어요. 규칙 122조는 이것도 1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지만 2차에서는 그냥 잘 안 보는 조문이에요. 근데 신청서가 제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규칙 122조요. 122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 변경을 직권으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 정보상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 정보로서 저희가 의무자에 뭘 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 증명서면 냈었죠. 그 주소 증명서를 봤더니 주소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관이 그걸 매번 쳐다보느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 신청서 113페이지 보세요. 113페이지. 등기 의무자 란을 보세요. 등기 의무자 란. 요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줘요. 등기관님, 등기기록상 주소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입니다. 현 주소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등기관은 어떻게 하겠어요? 직권으로 서초구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매수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기록을 주면서 설문에 주소를 줬다. 의무자의 주소를 줬다. 그럼 두 개를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등기기록상 주소하고 현재 주소가 어떻게 다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시험에 한 포인트고 배점이 좀 있다. 실무 가시면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시면 119페이지요. 119페이지는 저희 어디로 가시냐면 부동산 등기법 167조예요. 167조. 167. 맞아요. 167. 법 167조. 법이 죄송해요. 67조예요. 67조. 100이 넘어가면 이의 신청도 넘어간 건데 67조요. (67조) 조문 제목을 보시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래서 67조 보시면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된다. 이 경우 등기 원인의 민법 268조 1항 단서, 이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에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기록을 하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문 또 규칙 조문 하나 더 걸게요. 67조 1항 옆에 규칙 조문 하나 걸게요. 규칙 123조 그리고 신청서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규칙 123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이 나오죠.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하고, 그래서 교재 119페이지 보시면 이전할 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경우 등기 원인의 민법 268조 1항 단서의 약정,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입니다. 이게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어떻게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119페이지 보시면 특약, 이렇게 보이십니까? 특약, 이렇게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약. 밑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란에 제가 별지 기재와 같음 해놨죠. 왜 그럴까요? 글씨가 너무 커서 만일 오버하게 된다면 걱정하지 말고 저기다 다 쓰지 말고 이렇게 별지 기재와 같음 쓰시고 뒤로 121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지 쓰시고 간인해야 되겠죠. 신청서하고. 이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쓰다 보면 망자 쓰고 상속인 쓰고 이거 상속인이 써져 있다는 건 뭐예요? 의무자 측에 상속인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잖아요. 매도인이. 이게 꾸역꾸역 의무자 권리자는 쓰지 말라고요. 글씨 크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답안지 채점해 보면 밑에 줄, 박스 밑에까지 막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막 다 틀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칸이 보니까 옆으로 당겨가 화살표 해갖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신청서.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노트 필기하는 것처럼 답안지를 내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입장 바꿔보세요. 내가 채점자라면 과연 거기다가 점수를 줄 건지 그거 아니고도 정말 잘 쓴 사람이 맞는데 왜 굳이 점수를 주겠냐고요. 꽉 쓰면서 이 화살표 해갖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별지 기재와 같음 이렇게 쓰시라고요. 등기소에서는 그런 서류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써갖고 와야지. 예, 그럼 본인이나 화살표하고 이해를 하죠. 나머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아까처럼 앞면처럼 별지 기재와 같음 이렇게 쓰시고 난이 너무 모자란다 아무래도 그러면 편안하게 답안지 따로 거기다가 별지 하시고 쓰시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다가 제출 근거를 쓰시면 돼요. 간인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서 127페이지 보세요. 127페이지. 자, 갑구에 보시면 순위번호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소유자가 3사람 있어요. 공유자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을구에 봤더니 1번 갑구 3번 김갑순 지분 중 일부 요런 거 나오면 이제 머리 터지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면 김갑수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할 거예요. 100%. 그러면 김갑수 지분은 절반은 근저당에 있고 절반은 근저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김갑순 지분을 전부를 넘길 때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넘길 때 근저당권이 설정이 안 된 부분을 넘길 때 이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힌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128페이지 등기 목적 체크해서 나중에 꼭 보시고요. 저런 것도 외워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40페이지 보죠. (140페이지) 매매는 매매인데 밑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번호가 안 보여요. 그쵸? 예, 왜? 판결받아서 오니까. 매매, 아까 거래가액 등기는 언제 한다고 했어요?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할 때만 하기 때문에 여기 거래가액 등기, 거래신고 관리번호를 안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에 가로 안 적혀 있죠? 이거는 만일에 여기 가로하고 거래신고 관리번호하고 거래가액 주어져도 뺏겨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함정이에요. 함정.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뺏겨 쓰지 말 것. 뒤로 넘어가셔서 여기도 됐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 154페이지 말소등기 파트 한번 봐주시고요. 말소등기 같은 경우는 154페이지 보시고 155페이지 보세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있었잖아요. 말소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이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서 보고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아, 무슨 등기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도 내고 등록면허세를 낸다는 표현이 보이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서 상속 가볼게요. 160페이지. 대위 상속 등기인데 밑에 보시면 등기 권리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등기 권리자란이 여기 많아요. 예, 이거 단독 신청이 맞지만 의무자 표시에 상속인 망자가 보이고 등기 권리자 표변이 보이죠. 이것도 역시 만일 글씨가 크신 분들은 별지 기재와 같음에서 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미리 말씀드려요. 나중에 가서 막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요. 자, 경정할 사항을 보세요. 경정할 사항.
이게 경정할 사항을 나중에 상속 등기하고 난 다음에 경정할 때는 이 경정할 사항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포인트를 만약에 저보고 배점을 주라고 하면 저는 어디다가 배점을 줄 거냐. 등기 원인하고 그 연월일 배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정할 사항이에요. 경정할 사항을 못 쓰게 되면 신청서 값지가 점수가 깎여요. 열심히 외워야 돼요. 열심히. 밑에 보시면 등기 권리자가 보이십니까?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구나. 미성년자가 법정 상속했다가 협의로 하면서 이렇게 단독 상속인으로 됐나 봐요. 그렇죠? 특별 대리선이 많다. 아이한테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다? 무조건 특별 대리인이에요. 아이가 취득을 해도. 뒤로 또 넘어갑니다. 소유권 경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177페이지도 보시면 경정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경정할 사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유증은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됐고 197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고 197페이지 보시면 의무자 측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등기 의무자, 의무자 측이 굉장히 많아서 얘 지금 선례가 바뀌면서 이렇게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209페이지 209페이지는 일단 이제 거기 보시고 이 등기 목적 한번 봐주시고 두 사람 지분을 양쪽에서 가져오는 거죠. 전부 이전, 전분 이전. 거기 보시면 등기 목적에 1번 누구누구 지분 전부 및 몇 번 누구누구 지분 전부. 그래서 앞에 자꾸 순위번호가 꽂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갑니다. 합유 명의 변경 등기 한번 볼까요? 227페이지 보세요. 등기 목적. 합유자가 추가되거나 합유자가 교체가 되거나 합유자가 가입을 할 때는 제가 합유명인 변경 등기라고 우리가 교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기 목적 보시면 뭐예요? 2번 소유권 변경이라는 거. 거기 보시면 변경할 사항 굉장히 많죠. 이것도 관건이에요. 이것도. 등기무자, 등기 권리자란 보이죠? 환매특약으로 가겠습니다. 환매특약 232페이지 232, 236 신청서 제목 봐주시고요. 옆에 보시면 동시신청 1, 동시신청 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일괄 신청할 때는 이런 표현 안 쓰는데 별개 신청서로 동시신청할 때는 신청서 2장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신청 맨 위에 붙이는 서류, 아래에 넣는 서류를 해서 저희가 동시신청 1, 동시신청 2 또는 동시신청 가, 동시신청 나 여러분이 부르기 나름이에요. 동시신청 A, 동시신청 B 뭘 해도 괜찮아. 동시신청이라는 표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등기 목적 양쪽 걸 봐주시고요. 등기 원인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크로스 녹음술할 때 얘기했었죠. 반대다. 등기 목적 이런 것도 잘 봐주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204페이지, 240페이지요. 자, 신탁 등기는 일괄 신청이죠. 이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권리에 관한 것은 공동 신청인데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뭐 신청서에 어떻게 쓰느냐? 거기 보시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나오죠. 이게 신탁 관계라는 게 등기 원인에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보시면 부동산이 2개인데 등록 문서 번호가 2개가 나와요. 신탁 부동산이 2개면 뭘 내야 돼요? 신탁 원부에 관한 정보를 내면 저렇게 등록번호가 탕탕 2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니까. 가등기 할 때도 낸다고 했었죠? 신탁 원부는. 그거 보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246페이지 보세요.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대위 등기 신청이라는 표현 있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때로는 수탁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 대위로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위 원인도 써주고 밑에 보시면 등기 목적을 봐주시고 등기 목적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이거? 돈을 처분해서 또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것을 매입을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등기 원인을 보시면 매매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나오는데 매도인은 박귀자, 매수인은 이건호.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신탁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누가?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인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위에 가시면 대위 원인도 써줘야 되겠죠. 대위 등기니까. 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매매계약서, 신탁계약서, 그쵸? 대위 원인 증서. 그 신탁계약서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신탁 등기의 원인 증서이자 대위 원인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막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252페이지도 신탁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처분하나 봐요. 신탁 재산을 처분하면서 신탁 등기 말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도 봐주시고 등기 목적도 봐주시고 여기는 등기 원인 두 개죠. 소유권 넘어가는 거에 대한 등기 원인, 신탁 등기 말소에 대한 등기 원인 이런 걸 쓴다는 거. 1차 때는 가벼웠어요. 1차는 사실 양이 많아서 2차는 더 양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뒤로 그래서 신탁과 관련해서 신탁 재산 처분하는 부분을 저희가 봤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말소할 등기는 별거에 볼 것이 없고 말소 회복으로 가볼까요? 근저당권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없어요. 제가 근저당 말소 회복 등기만 하나 만들어놨을 뿐이고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변경 등기 이런 거는 나중에 볼 거고요. 우리 근저당 말소 회복 등기는 교재 403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할 등기라는 표현을 써요. 종전 등기에 관해서 접수 연월일, 그 다음에 순위번호, 등기 원인 일자,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 있던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회복할 등기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암기해야 된다는 걸 미리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맛배기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한번 가볼까요? 427페이지. (42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본등기 파트에 뭐가 보여요? 가등기의 표시라는 게 보이십니까? 가등기에 의한 표시. 이 가등기를 표시를 안 해주면 별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누락이 되면 점수가 확 깎여버리는 거죠. 별도 원인인 건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 건지. 별도 원인이면은 순위번호를 주등기로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본등기면 가등기 밑에 하나의 순위번호 같이 가기 때문에 저 표현이 안 됐으면 점수가 확 깎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신청사와 관련해서 봤어요. 자, 앞쪽으로 가시도록 하죠. 자, 신청서 가보시면 앞쪽에 이 4페이지요, 4페이지. 규칙 43조를 제가 조문을 집어넣어 버렸죠. 규칙 43조. 자, 거기 보시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하여야 한다. 이로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목, 나목 있는데 다목이 제일 어렵고 작년에 저희 동차 시험 때 구분 건물이 나왔죠. 구분 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전유 부분 건물 표시로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는 그 권리를 표시를 하고 다만 1동 건물 구조, 종류, 면적은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이제 그때나 한정해서 써라. 어디로 가시냐면 보존 등기에 우리 구분 건물 한번 표시해 보러 가볼까요?
6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0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표시란에 여기 부동산 표시란에 구분 건물을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 다 외워야 돼요. 등기 기록 보면서. 제가 그래서 미리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구분 건물이 안 나온다고 말 못해요. 예. 구분 건물이 나왔다는 것은 신청서 나머지가 조금 썰렁하게 쉬었다는 얘기인 거고, 나머지 내용은 쉬웠다. 근데 만일 구분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라든가 토지면요, 나머지 등기 신청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분 건물 표시하는 거 있죠. 이거 생각보다 잘 안 외워져요. 외웠었어야 돼요. 그래서 양식을 머릿속에 등기 기록을 잘 생각을 해야지 이 부분이 기록이 됩니다. 일단 부동산 표시 보시면 1동 건물 표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보이고, 밑에 각 전유 부분에 대지권 표시하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이 보이죠? 요런 걸 다 써야 돼요. 요런 걸. 위에 보시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1점, 2점, 3점, 4점 하는 순간 이 건물은 뭐예요? 4개의 호실이 있구나. 그 선생님 왜 1점, 2점, 3점, 4점을 합니까? 하는데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 표시 옆에 이렇게 이렇게 1년 번호를 붙여요. 1번, 2번, 3번, 4번. 이 보존 등기는 신청서 한 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존 등기가 몇 개인 거예요? 4개예요. 4개. 그러면 이거 등기 신청 수수료는 4건에 관한 등기 신청서를 내는 거지, 부동산 한 개에 15,000원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4개에 대해서 전부 다 등기 신청 수수료 다 내고 채권 매입 다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그 구분 건물에 대해서 이제 등기가 신청서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부터 한번 가볼게요. 전세권. 전세권은 우리 1차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도 봐야 되겠구나. 281페이지 한번 보죠. 281페이지. 아까 그 페이지랑 잘 비교해서 볼 거예요. 비교해서. 보존 등기 할 때는 4개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존 등기 가잖아요. 우리 논술에서 뭐 보였어요?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부에 대해서, 그쵸? 전 호실에 대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는요, 한 호실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표시 등기를 대위로 한다는 우리 46조. 아까 그건 뭐예요? 한꺼번에 한 거예요. 한꺼번에. 자, 거기 보시고 281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한 호실에 대해서만 말소 등기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에 보시면 뭐예요? 1점, 2점, 3점, 4점이 안 나와 있죠? 한 호실 것만. 밑에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 아파트는 뭐예요? 한 필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토지 개수가 1이잖아요. 밑에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근데 앞쪽이랑 보존 등기할 때랑 여기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보존 등기 파트에 가보시면 8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표시란에 82페이지요. 부동산 표시란에 이상 위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보이시나요? 예, 이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항상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조문에서 어디 썼었냐? 바로 보존 등기하고 표시 등기할 때. 그럼 이전 등기라든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요거 뺏겨 쓰는 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냐? 전세권으로 갈 거예요. 전세권. 전세권. 우리 아파트에다 전세하잖아요. 306페이지요. 자, 또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랑 비교하시면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우리가 어디만 할 수 있어요? 대지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전세권은 어디만? 건물만에 대해서 전세권이 가능하다고 했죠. 대지 지분은 하지 않아요. 지분에다가 토지 지분에다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예요? 부동산 표시를 잘 보세요. 1동 건물 표시, 전유 부분 건물 표시까지만 쓰고 뭐가 빠졌어요? 대지권 표시가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대지권 표시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2호 사유로 각하입니다. 당연 무효가 돼서 등기가 일단 들어갔다가 각하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근저당일 때는 아까 말소 등기처럼 다 쓰시는 거고 용의권 설정 등기할 때는 대지권 파트를 갖다 쓰시면 다 꽈락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빵점이에요. 빵점. 빵점이에요. 그거는. 들어갔다 각하인데 바로 각하예요. 그건 보정도 없어요. 그거는. 바로 각하입니다. 그거 보시고 우리 아까 말소 파트 다시 가보세요. 말소 등기에서 신청서 구분 건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눈으로 찍어주시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 이렇게 신청서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281페이지 보시면 281페이지요. 대지권의 표시 보시면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이 101호가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뭐냐? 바로 소유권이라는 것이고 소유권 전체가 아니라 뭐요? 14,000분의 50만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지권 비율은 101호가 가지는 뭐다? 토지 지분이에요. 그러니 전세권 설정할 때 대지권 표시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할 때. 토지 지분 등기가 여기 표시가 됐잖아요. 토지 지분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등기, 구분 건물 갖고 세 가지를 지금 비교해드렸어요. 보존 등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전, 말소, 경정할 때, 전세권 설정할 때 구분 건물 표시가 살짝쿵 달랐다. 살짝쿵. 예, 보존 등기할 때는 전유 부분 개수만큼 1점, 2점, 3점, 4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1동 건물 표시 보시면 보존 등기하고 1동 건물 표시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런 것들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약간 자꾸 비교를 해봐야 돼. 자꾸 비교를 해봐야 눈에 보여요. 그냥 보존 등기할 때 보존 등기만 쓱 보고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만 쓱 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보존 등기는 우리 어디 가시냐면 아까 구분 건물 보존 등기 한번 보세요. 다시 가셔서 60페이지요. 이전 등기 말소하고 두 개 별표해 보세요. 어디가 다른지. 이전 등기 말소하고 보존 등기는 1동 건물 표시해 보시면 도로명 주소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2층 상가 1층 2층이 보존 등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전 등기 말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요 1층, 2층, 3층 철근 콘크리트조는 언제 하느냐? 보존 등기하고 또 언제? 표시 등기할 때. 규칙 43조 1항 1호 다목 설명에 다만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동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조, 슬레이트 지붕, 상가 1층, 2층 이 표현은 언제 써라? 보존 등기할 때랑 언제요? 표시 등기할 때.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그 철근 콘크리트조 이 부분이 없었다. 제가 1차 할 때, 2차 논술할 때 했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할 게 뭐하고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표시 등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 등기도 같이 신청한 겁니다. 갑구도 만들겠지만 그래서 표시를 잘 써야 돼요. 그 표시 잘못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43조 다목 가지고 3개 등기 신청 보존, 이전 등기 말소 파트, 전세권 설정 등기 3개를 제가 비교해 드렸으니까 그 부동산 표시란을 어떻게 썼는지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규칙 43조 1항 2호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이 단체라면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단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다음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쓰고 2항 가보세요. 신청인이 만일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다. 그러면 대표자의 어디까지? 성명, 주소, 등록번호까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4호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도 될 수도 있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친권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그 다음에 5호요.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곳이 좀 있죠. 몇 군데가. 언제 조심해야 돼요? 판결일 때 조심할 거. 그쵸? 판결일 때 조심하고 또 언제? 진정명의 했을 때. 보존등기는 어떻게 돼요? 등기원인과 연을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등기 목적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유에서 단독으로 넘어갈 때 공유자 중에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넘길 때 자신의 지분을 전부를 넘기는 건지 자신의 지분을 일부를 넘기는 건지, 아까 예를 들면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죠. 1번 일본국인 아라이 히로미치 지분 전부 및 2번 갑 지분 전부 이전, 이런 거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죽음하시. 그런 거는 저 이제 공부할 때 뭐냐면 그런 건 따로 모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만 해갖고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아, 공유에서 단독 넘어갈 때,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 전부 넘겼을 때, 아니면 각각 공유자가 각각 조금씩 넘기는 경우, 또 근저당 설정도 지분에 할 수 있죠. 소유권 전체도 할 수 있지만 지분의 근저당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등기 목적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신청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이론에서 실무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여서 어려운 거예요. 1차에서 배웠던 그 숨어있는 것들이 이제 등기 신청서 쓰면서 다 나오는 겁니다. 7호 등기 필정보 항상 내는 게 아니라 다만 공동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무자가 단독 신청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필정보는 첨부 정보가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등기필 정보가 첨부 정보인 줄 아는데 신청 정보예요. 신청 정보라는 것은 신청서의 번호랑 이런 걸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청 정보에 들어갑니다. 등기소 표시, 신청 연월일 됐고,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는 좀 가볍게 봐주시기 바라요. 가볍게. 제공방법 법 25조 단서 조심하시고, 다만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있는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박스 있죠. 두 번째 박스 한번 보세요.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양쪽이 수인이 아니에요. 등기 의무자가 수인이고 등기 권리자가 1명, 또는 등기 의무자는 1명인데 등기 권리자 측이 2명, 이런 건요. 일괄 신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별개 신청서 여러 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의무자도 수인, 등기 권리자도 수인일 때만 신청서 한 장으로 못 간다는 것을 우리가 1차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경우 2명에서 1명으로 넘기는 방법, 1명이 2명에게 넘기는 것은 뭐다? 신청서 한 장이에요. 실무 가면 이거 굉장히 많겠죠. 동그라미 4번은 가볍게 봐주시고 뒤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6번의 박스, 그거랑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무자 측 수인이고 등기권리자 측도 수인인 건지, 의무자 측은 수인인데 등기권리자 측이 1명인 건지, 의무자는 1명인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인지, 포인트 잡아서 이게 일괄 신청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별로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자, 동시 신청 이런 거는 됐고요. 나중에 정권 원형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7페이지 가시면 거래신고관리번호하고 거래가격 등기는 항상 뺏겨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언제?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래서 우리 가등기 기한 본등기할 때도 이거 써야 돼요. 매매계약서 가지고. 매매예약서 가지고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 수도 있죠. 그때도 이거 쓰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셔서 9페이지요. 신청서 기재 문자 부분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우리 외국인 등기 신청 꽤 많이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외국인이 나왔다, 외국인 성명을 기재하면 항상 옆에다가 뭘 쓴다고? 국적을 써줘야 돼요. 미합중국인, 일본국인, 호주국인, 중국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분은 중화인민공화국인 이렇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써야 돼요. 미합중국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 1차에서 배웠어요. 부산광역시 이렇게 다 써야 돼요. 경기도 수원시, 대전광역시. 요즘에 강원도는 강원자치도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설문에서 주어질 때 단축형으로 나오면 단축형을 풀어야 돼요. 서울 이렇게 나오면 서울 그대로 뺏겨 쓰시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등기 신청서에도 자꾸 써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우리가 외화로 내국 화폐로 많이 쓰는데 외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외국 화폐를 나와야 된다면 아마 이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안 돼요. 채권 최고액은 달러로 표시해주고 세금 계산할 때 원화로 환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차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정도 가볍게 봐주시고 정정 간이는 제가 나중에 신청서 하면서 할 거고요. 양가로 5번도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신청서 정보 내용 보죠. 거기 보시면 신청 정보의 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동그라미 1번에 2번에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고 1차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신청서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제목을 뭐라고요? 건물 분필 등기 신청, 토지 하필 등기 신청, 지목 변경 등기 신청.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표현, 이 표현만 좀 조심을 하시고요. 보존 등기를 보시게 되면 보존 등기는 앞쪽에는 자꾸 부동산이 이렇게 특정이 돼 있죠.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정도. 동그라미 4번에서는 원인을 가로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풀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편해서 그냥 단순하게 소유권 이전 가로 열고 매매, 소유권 이전 가로 열고 증여, 소유권 이전 가로 열고 유증 하는데 매매로 인한 아니면 유증으로 인한 이렇게 써도 틀린 거 아니에요. 예, 그 여러분들이 뭐 경우에 따라 알아서 쓰시면 되고 채점은 알아서 나갈 거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위 등기가 보일 거예요. 소유권 대위 이전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을 대위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앞쪽에다가 대위를 배치하시면 돼요. 그럼 말소 등기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대위 등기 신청. 경정 등기도 대위로 할 수 있죠. 소유권 경정 대위 등기 신청에서 신청 등기 신청 앞쪽에다가 대위라는 표현을 끼워주시고 가로에다가 그 대위하고자 하는 원인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을 갖다 적어주시면 돼요. 말소 매수 위복 등기도 봐주시고 가등기 보세요. 가등기. 가등기는 가등기 신청이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뭐 실무는 그냥 통과해요. 사실은 실무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이라는 표현으로 쓰니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가등기 신청할 때 저거 이제 개수 연습하면서 신청서 제목 보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적 정보 뭐 부동산 표시 보는데 11페이지 가죠. 1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1년 번호 니은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는 그 부동산의 1년 번호를 기재한다. 그게 바로 1.2점을 말하는 거예요. 1.2점. 아까 전유 부분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4개의 호실에서 제가 보존 등기했을 때 전유 부분은 어떻게 써요? 1점, 2점, 3점, 4점 했죠? 이렇게 1년 번호를 꼭 붙이셔야 돼요. 설문에서 토지, 뭐, 건물, 뭐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1점, 2점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는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면서 할 거고. 동그라미 4번 거래신고 관리번호요. 거래신고 관리번호는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설문에 해놨죠. 몇 년을치는 이거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바로 거래신고하고 거래신고 관리번호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가 아닌 판결 정보 들고 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본등기도 있죠.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서 가지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도 역시 거래가액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가로 2번은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13페이지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